자야지. 너무 이렇게 티내게 자면 안 됩니다. 자, 똑같아요. 얘도. 자, 이제 여기 보면 어차피 토지 이용은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에 적합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은 이제 여기에서 약간 정비사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재편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지역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상업 기능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고, 공업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처럼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러한 정비 사업은요, 예전에는 정비법이 있기 전에 주택 재개발법이 있었고 주택 재건축 사업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정비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은 주택 재개발법을 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을 기준으로 논리를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6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반이 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개발 사업이 3가지가 있었어요. 주택 재개발,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 있는데, 이게 정비법으로 오면서 얘만 뭐로 되고? 주택 재개발. 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되고, 이 2가지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된 거예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재개발 사업하고 그 논리구조를 똑같이 갖고 있는 사업 하나 찾으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에요. 근데 한 가지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얘도 이 공업지역을 갖다가 정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조합이 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조합. 근데 이 공장을 할 때는 얘는 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면,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더라. 그게 뭐냐? 도시환경 정비사업. 딱 구별하면 끝이에요. 됐죠? 근데 얘네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왜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이 없냐 이렇게 보면,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주택 재개발도 해야 되고 도심 재개발도 해야 되고 공장 재개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에서. 맞아요? 이거를 판단하는 건 누구냐? 시장이에요. 시장이 우리 도시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도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까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요. 그게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 그래서 이거를 누가? 시장이 몇 년을 단위로? 10년을 단위로 수립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정비사업은 도시 전체에 대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을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때가 되면 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대체 어떤 정비사업입니까? 어떤 정비사업을, 그 정비사업을 이런 규모로 이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야 여기 도시 정비해야 되니까 이 정비사업 이 규모로 이렇게 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네들이 정해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누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 됐어요.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면 이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갖고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여기까지는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하고 됐어요? 예, 지금부터 돈 들어가는 거죠. 돈 들어가는 건 니네들이 뭐 결성해서 조합 결성해. 조합 결성해서 니네들이 돈 들여서 사업을 해. 사업을 하더라도 너는 니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정해진 대로 해. 그래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그러면 내가 고시를 해줄게.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되면 너희들은 무슨 방식으로 관리 처분 방식, 관리 처분 계획을 이렇게 모여서 수립해서 뭘 받아? 인가를 받고 인가해주면 내가 고시해줄게. 그러고 나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뭐하고 이주시키고 낡은 건축물 철거하고 누가? 니네들이 하는 거예요.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공사를 착수해서 다 끝났다면 뭘 받고? 준공 인가를 받아. 제대로 잘 됐다면 공사 완료 고시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바꿔가. 소유권 이전 고시 해주면 그냥 바꿔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시를 정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무슨 사업이라고?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 그래서 걔네들은 주택이잖아요. 근데 이주를 시키잖아.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되니까 이주를 시켜요. 이주시킬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집이 없으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려면 재개발 사업 하려면 그 세입자나 소유자들을 위해서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줘야 돼.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재개발 사업으로만 두면 재개발 사업은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재개발법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공유지나 공공단체나 개인의 시설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무슨 사업이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얘도 이거대로 가는데 얘는 조합이 아니라 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나만 딱 들어가면 이제 얘는 다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에서.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데? 주택 재개발 사업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게 재개발 사업하고 다른 게 이제 뭐라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이 재건축 사업은 그래서 사익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 낡았으니까 우리가 뭐 해서 돈 들여서 우리가 조합 결성해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할 테니까 여기 정비하게끔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이에요. 근데 이 재건축 사업은 그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낡지도 않았는데 새 집 가져가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들어와?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루어나겠다.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곳이라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안전진단. 안전진단도 이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하는 누가? 시장, 군수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거고. 됐어요?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어요. 됐죠? 그럼 얘네들이 뭐 결성해서? 조합 결성해서. 됐어요? 조합 결성해서 무슨 방식으로?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만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얘네들은 주로 어디냐면 사익성이 있어갖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얘네들은 반드시 흔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된 자만이 재건축 사업할 수 있다는 거고. 됐어요? 얘네들은 주택단지로 들어가요. 주로 무슨 단지? 무슨 단지? 주택단지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정말? 그래, 얘는 주택단지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택단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단지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의요건도 엄격해요. 그래서 얘는 주택단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은 수용권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대. 됐어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대.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는 뭐를 인정한다? 매도 청구권을 인정한다. 뭐 이런 게 이 재건축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다 반대하는데 여기만 참석을 해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지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안전진단 해갖고 하라고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싸워서 안 한대. 그렇게 할 바에는, 그래서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 정비 구역하고 관계없이 여기만 뚝 떼서 뭐를 단위로?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해서 대규모로 소규모로 소규모로, 요거 한 동만 하는 거잖아. 됐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도 별로 이렇게 규제할 게 없어. 그냥 10분의 8,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서 너네들이 뭐 결성해서? 조합 결성해서 너희들도 무슨 방식으로만 해? 관리 처분 방식으로만 시행할 수 있어. 너희들은 모르는 경험을 하니까 소규모로 하니까 순환 정비 방식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요거만 하나 하는데 순환 차례대로 나눠서 한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안 되고, 너희들은 다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준비 업무하는 추진위원회 적용돼 안 돼? 안 돼. 이거 할 필요도 없고. 특징이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얘는 가로구역에서 하니까 정비구역까지는 적용하고 안 하고 끝이에요. 이게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네.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들 보고 니네들이 조합 결성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거예요. 그네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좋아했어요.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근데 요즘은 별로 그런 메리트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예전에는 한번 딱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무조건 되고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재개발 사업 반대해. 그래? 여기 사업해야 되니까 너 그러면 저기 빈 토지 줄 테니까 니네 걸로 강제적으로 이주해. 여기 정비 사업하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가능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기 싫대. 그래서 예전에는 정비구역 한번 지정하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해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럼 정비구역을 해제했어. 이렇게 정비구역을 뭐 했다고요? 해제했어. 그래도 거기는 정비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정비사업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시장군수가 그 정비구역을 그러면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래 하지 말자.
해놓고 나중에 그거를 시장군수가 관리해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누가 해? 시장군수가 하고 하는 방식은 스스로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정비사업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기본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알면 어떤 걸 갖고서 분석해야 되는지는 금세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맞아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구나. 재건축 사업밖에 없네. 그러면 재건축 사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하나의 특징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것만 탁탁탁 잡아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정한 거 외에 재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나오면 그건 무조건 되고 틀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기준이다 딱 생각하고 나머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번은 1번 기본계획 먼저 수립해야죠.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 지정해 줘야죠. 그리고 나서 조합 결성해야죠.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받아야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아야죠. 됐죠? 네, 답은 그렇게 되고요. 2번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에요. 누가? 시장군수가. 그럼 원래는 얘네들이 정해진 대로 여기에서 기본계획에서 야 우리 도시 정비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정비사업 이때 하도록 하자라고 다 정해졌는데, 여기에서 정한 기간에서 자 몇 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도록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누가? 조합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조합이 3년 안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이 한다고 그래서 인가까지 받았는데, 받았으면 빨리빨리 사업시행 인가 받아서 사업해야 되는데, 다시 몇 년 안에? 3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근데 얘는 조합을 결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준비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추진위원회. 그러면 여기가 3년이 2년 2년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하더라 이거죠. 어느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잖아. 토지 등 소유자가 하죠? 그럼 얘네들은 조합 결성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년, 여기에서 3년 합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럼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는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어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어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의 해제를 뭐하더래? 요청. 누가 요청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는 거야. 지금 문제는 누가 요청하라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라고 그런 거지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하라는 거 아니잖아. 예, 이렇게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2번. 나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조합의 설립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이었으니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퇴임 되는 거예요. 맞죠? 얘는 엣지조합 당연퇴임. 따라서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요. 틀렸고,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됐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뭐 됐다? 취소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제를 요청해야죠. 그 얘기는 정비사업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당연히 알려야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모여서 고시해서 주민들에게 다 알려줘라 이런 얘기고, 얘가 맞고, 조합의 이사는 임원 중에 한 명이죠.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요. 우리 맨날 아는 조합 설립해야 되잖아. 그러면 정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정관에 대해서 아까 나온 거예요. 재개발 재개발 도시환경은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어떻게?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동의 얻어야 되고. 맞아요? 이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면 10분의 8, 3분의 2. 나머지는 조합하고 관련이 없죠?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야 돼? 설립, 인가. 인가 받은 걸 변경하려고 그래. 뭘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건 뭐 해야 돼요? 신고. 그 중에 이 정관이라는 것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회를 개최해라. 뭘 개최해라? 총회를 개최해라. 그래서 원래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관의 내용 중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거, 조합원의 뭐와 관련된 거?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에 관련된 거, 제명하고 탈퇴에 관한 거 있죠? 이건 너무 중요하다.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뭐 개최해서?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거 있죠? 예, 관리처분계획 되게 중요하죠. 관리처분계획 되게 중요하죠. 사업시행계획서 되게 중요하죠. 얘네들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총회에는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해야 돼요. 나머지는 10% 이상만 참석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참석해라? 20% 됐어요? 그리고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건데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관리처분계획이나 이런 정비사업은 평가, 가격이 중요하다 그랬지? 예, 근데 여기 돈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사업비 있죠? 사업비 10% 이상이 증액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업비 얼마 이상이 증액되는 거, 10% 이상이 증액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내용 중에서 사업비 10% 이상 증액되는 거는 과반수가 아니라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10% 이상이 아니라 얼마라고? 20%. 27번에 보면 대의원회 아시지? 조합에는 총회를 두는 거죠. 이렇듯 총회를 둬야 되는데 조합원의 수가 몇 인 이상이면 100인 이상이면 얘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근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거, 이거 너무 뻔한 거 쓰면 정관,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예산, 그 다음에 얘는 관리처분계획이겠죠. 이거 외에도 얘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보세요. 정해진 돈, 처음에 할 때 정해진 돈 비용 있죠. 이거 말고 이거 외에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 있죠.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절대 대의원이 대행할 수가 없어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얘는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권리자를 선정하는 거. 각종 권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거 있죠. 자, 봐요. 이 조합이 정비사업을 하려면 사람들 이주시키고 뭐 해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하고 이 공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조합이 철거하고 공사할 수 있냐고. 없지. 여러분,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개발법 배웠어, 안 배웠어? 개발법은 뭐라고? 구획정리 사업이야. 걔는 뭘 갖다가 이렇게 건설합니다 이런 게 있어, 없어? 시행자는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개발법에서는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개발법은 그냥 구획정리만 해주고 돌려주는 사업이야. 그거 개발할 자에게 팔아서 그 자가 건축물 짓는 거지, 여기처럼 시행자가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시행자는 이자들이라도 시행자가 이런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뭐를 선정해야 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 시공자는 새로운 것만 짓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니까, 낡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시공자가 새로운 걸 건설하려면 먼저 있던 낡은 걸 어떻게 철거할 건지도 걔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야? 시공자. 그럼 조합이라면 언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항상 어떻게? 총회 열어서. 뭐 열어서? 총회 열어서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나 똑같아. 주택법에서도 리모델링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네.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공자 선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언제? 총회에서. 어디에서? 누가 정하는?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하는 거예요. 어디나 똑같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공자 선정은 어디에서 해라? 총회에서. 어떻게? 장관님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라. 그러면 시공자 선정하는 건 대의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각종 이런 권리자들을 선정하는 거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든지 권리자의 선정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총회에서 해라. 그러면 지금 27번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몇 번이냐고? 에? 5번이지. 정해진 정비사업비 쓰는 건 상관없다. 1번하고 2번이 추가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절대 대의원회가 대행하면 안 되고, 조합에 합병해서는 당연한 거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반드시 총회에서 선정해야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 답은 몇 번이라고? 5번. 자, 이번에는 28번. 사업시행 인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시행계획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사업시행계획서는 누가 작성해? 아,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지. 왜 시장군수가 작성하냐고. 시장군수를 뭐로 바꿔야 돼? 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제일 쉬운 문제야. 이런 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사업시행계획서는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서는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서야. 걔네들은 행정계획이 아니에요. 누가 작성하는 거야? 시행자. 1번 틀렸고. 재개발 사업 나왔어. 재개발 사업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뭐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뭐를 받으면 돼? 인가를 받으면 되는 거야.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이거는 재개발이 아닌 다른 어떤 사업이라고. 그쵸? 이런 거 나오면 재개발 나오면 안 된다고. 어느 거 나와야 된다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이 있으면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라. 이건 재개발이 아니라 뭐라고? 재건축. 자, 모든 정비사업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정비구역 안에 200m 안에 뭐가 있다면? 교육시설이 있다면 교육환경 보호해야 되겠죠? 따라서 시장군수는 인가내 줄 때 교육감, 교육장과 뭐하라고? 협의.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지정개발자라면 정비사업비 2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예치할 수 있다. 재개발이 나오면 안 된다고.
재개발은 그냥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가는 거야. 뭔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재개발이 아닌 다른 사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느 사업이라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누가 한대? 지정 개발자가. 그러면 못 믿잖아. 그러면 시장군수는 정비사업비의 얼마를 20%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무슨 사업이라고? 도시환경 정비. 여러분 재개발이 기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앞으로 내용을 몰라도 좋아. 내용을 몰라도 좋다니까. 무슨 재개발 사업인데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재개발은 그냥 여기 이거대로 가는 거야. 이거대로. 봐요. 재개발은 1주택 주는 거야. 무조건 되고. 재개발은 무조건 되고 몇 주택 주라고? 1주택. 그래. 재개발 사업인데 됐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개발 사업이면 3주택까지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틀려요, 여러분. 재개발은 원칙 1주택 주는 거야. 1주택.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틀린 거. 만약에 국가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예요. 얘도. 됐어요? 근로자 숙소 용도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소유한 수만큼 주는 거예요. 원칙은 이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건 이거예요.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요 날을 기준으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가격의 범위 안에서 몇 주택 줄 수 있다고? 2주택 줄 수 있다. 원래 재개발은 무조건 되고 1주택 줘야 되는데 하나 생긴 거예요. 이런 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는 몇 주택도 줄 수 있다. 2주택. 다만 한 주택은 무조건 되고 무슨 주택이어야 되고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 재개발 때문에 이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규정은 다른 데에도 다 적용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네. 요거 외에 나머지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이 아니야. 이렇게 엮이면 몰라도 거기에다가 이거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요. 그러면 4번도 왜 틀렸는지 아시죠? 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해야죠. 맞죠?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총회 개최해야 돼. 조합원 얼마 이상이 참석하라고? 20%. 그리고 뭐 얼마, 원칙은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지. 근데 그 내용 중에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가 있으면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똑같은 게 29번이에요. 29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주거환경 무슨 사업? 개선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무슨 사업 나왔어요? 관리사업. 아까 얘기해줬죠. 관리사업은 안 한다고 했을 때 최후에 관리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은 다른 어떤 정비사업하고 엮이면 돼, 안 돼? 아, 무조건 내가 틀린 거야. 이렇게 나왔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얘네 둘이 엮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냐고? 아까 설명해줬잖아. 자, 여기 봐봐. 설명할 때 잘 들어. 그러면은 몰라도 맞죠. 몰라도 이게 재개발 사업이에요 원래는. 근데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고 재건축은 그렇고 가로주택은 재건축에 그래서 빠져나왔고 근데도 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면 관리하려고 들어가는 최후의 사업이 뭐라고? 여기 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정비구역이 해제됐어. 정비구역이 뭐 됐어요? 그럼 걔네들이 사업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못하겠다는 얘기죠? 야, 그래도 그 정비구역 관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다 안 한다고 해갖고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관리사업이 다른 사업들하고 어울린다, 엮인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무조건 내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읽지 않아도 틀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끝에 보니까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주택을 철거하는 거 아니야? 뭐를 철거한다고? 주택을 철거하는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어느 사업이라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 가는 거지.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 이주시키고 낡은 건축물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주택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 집이 없으니까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라. 됐어요? 그래서 1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관리 사업이 아니라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가야죠. 됐나요? 그럼 원래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신청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죠.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당하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너무 쉬워. 자, 봐봐. 이제 우리가 딱 정리하면 되잖아.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면, 개선 사업이면 도시 저소득 주민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돼? 도시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얘는 조합 있어 없어? 조합 나오면 안 돼. 조합 나오면 안 되고. 됐어요? 자, 누가 한다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데 이 사업 하려면, 됐어요? 어차피 시장군수가 하더라도 이 사람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얘는 사기 전에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돼, 안 취해야 돼? 반드시 취해야 되고. 됐어요? 이양하는 거 얘 개발이 관수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국민 주택 채권 매입 규정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됐어요? 반대의 무릅쓰고 하잖아. 그럼 몇 종으로 된다고? 얘가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데 수용 방식도 할 수 있지. 이럴 때는 몇 종? 이것만 알면 돼. 개선사업은. 이해하셨어요? 땅땅땅 알면 되죠. 그럼 이 3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되면 몇 종으로 의제된다? 2종. 근데 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몇 종 된다고? 3종. 그것까지 알면 되고. 5번은 사익성이 있는 재건축하고 가로주택이죠. 얘는 사익성. 하지만 재건축은 주택단지로 들어가서, 그쵸? 투기의 염려가 있고. 됐죠?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택단지가 아니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투기 염려가 있고 없고. 어쨌든 사익성,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따라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 건 수용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특징적인 거 물어보기. 이해하셨어? 그래요. 여기까지가 정비사업. 정비사업은요 너무 쉬워요. 얘 어려워하면 문제가 있어. 정비사업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정비사업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비사업을 바라보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정비법 되게 어려워해요. 왜? 사업이 6개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6개가 있으니까 정리를 못하는 거야. 예? 아무거나 막 헷갈려 해. 그러면 안 돼. 기준은 뭐라고? 재개발 사업이다. 내가 공부하는 정비법에서 주 질서는 다 뭐에 맞췄다? 재개발. 재개발이 아닌 어떤 것에서 뭔가 특수한 게 나오는데 그 특수한 게 왜 나오냐를 알려면 그 사업의 개념 정의만 잘 해놓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판단하세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부탁이에요. 별로 느낌이 안 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공법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 공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요 이걸 잘 알아요. 이것만 잘 알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관계성을 갖고 가는 거냐만 알면
공법은요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알고 개발법 정비법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60점 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공법 빨리 잘하고 싶어요? 얘는 어려우니까,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은 못하니까 단순히 외워야 되는 건축법, 주택법만 하세요. 예? 왜?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은요 똑같은 거 배우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고, 빨리 잘하고 싶으면 단순한 건축법, 주택법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3월달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말 잘 들어서 건축법, 주택법을 빨리 공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한 3월달 딱 되잖아요. 그러면 국계법도 듣고 개발법도 정비법도 한 두세 번 들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3월달부터 잘하는 사람들은 막 80점 이상씩 나와요. 근데 여기는 뭐 1년 내내 공부해도 뭐 아유 그러니 뭐 그러면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기준을 좀 잡아두시면 돼. 괜찮아. 지금 잡으면 되지.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이거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난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외우면 뭐해? 또 헷갈리는데 맨날. 예. 그러면 힘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주택법은 너무 쉬워요. 예? 아니 쉬워. 건축법, 주택법은 이해할 게 없다니까. 뭐 할 게 없다고. 이해할 게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냥 암기만 하면 돼. 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 얘는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만 하면. 암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무턱대고 암기만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가봐요. 30번 통해서 우리가 지금을 통해서 뭐를 알아둬야 되냐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됐어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거는 이미 얘기해 줬어. 아까 뭘 통하여서 허가냐 승인이냐. 뭐냐 허가냐 승인이냐. 허가냐 승인이냐. 건축법은 허가잖아. 건축허가.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잖아. 그럼 출발점이 딱 정해진 거지. 건축법은 하지마. 하려면 허가받아서 해. 주택법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너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승인받아. 끝난 거예요 이미. 이해하셨어요? 아까 제일 첫째 시간에 허가 승인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그쵸? 그래 건축법은 건축허가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야.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끝난 거야. 그러고 갖고서 정리하는 거야 이제. 첫 번째 용어인데 건축물의 건축이죠. 건축 중에 이전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건축물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그러면 기업권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알았지? 거기서 말하는 주요 구조부는 뭐라 그랬지? 바지 보내주기. 그래 건축법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 거냐면 앞자 따서 외우라고, 내가 유일하게 외우라고 가르쳐주는 게 여기야. 앞자 따서 외워주는 거. 이거 말고 또 기억나요? 주미 상공 너 그래 단편하게 외우라고 한 거는 다 건축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만큼 얘는 이유 불문하고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좋아 잘했어. 대수선이라는 것도 있죠. 대수선이란 주요 구조부를 증설해체, 또 일정한 수선 변경. 근데 주요 구조부 등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게 들어가잖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주계단 주요 구조부죠.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주요 구조부다 아니다. 근데 얘를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 됐어요?
됐죠? 숙박시설 용도죠. 근데 얘는 용도 변경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숙박시설은 어디에 들어가? 영업시설군. 위락시설은 문화 집회시설군. 위로 올라가는 거지. 자, 중요한 거 용도 변경은 다 누가 알아서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러면 1번 디귿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아까 보셨지? 도시군계획시설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해야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죠? 안 내죠? 안 내죠.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해? 안 해? 안 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았어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행위 허가받았다라고 해서 건축 허가가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설 건축물 지으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가설 건축물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가설 건축물은 이렇게 지은 가설 건축물은 나중에 사업 시행하기 몇 개월 전에 3월 전에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부지에다가 적용할 필요 있어 없어? 적용할 의무가 없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을번은 맞았어 틀렸어? 그래요. 미음번은 공개공지 얘기하는 거지. 무슨 공지요? 공개공지. 공개공지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그래 알았어. 일준이 좋아. 일단은 일준이 상준이 떠올랐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야? 아유 뭐 그거 떠올리니까 그러면 틀린 거는 아니야. 하지만 뭐 아니야 아니라니까 맞는데 그거부터 떠오르면 안 되고 일준 상준 나왔지. 여기에 다중 이용 건축물 뭘 시설이야. 시설은 건축법인데 다중 이용 건축물 생각하는 거야. 이 일준 상준의 다중 이용 건축물 끝이야. 이게 공개공지야. 그러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뭡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맞아요? 용도는 몰라도 돼. 단 다중 용도 건축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위락시설하고 운동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 면적이지. 무슨 면적?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건폐율 완화합니까? 용적률 완화해 줍니까? 그럼 대지를 10% 줬는데 건폐율 완화시키면 안 되지. 뭐를? 용적률하고 높이 기준 있지? 1.2배 이하에서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개공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4번 전용주거 일반공업 틀렸지? 이거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 일준 상준. 연면적의 합계 틀렸지? 뭐 이걸 뭐로 바꿔야 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운수, 숙박, 업무. 여기에 운동하고 위락 없잖아. 그러면 맞는 거야. 그걸 외울 필요 없고. 됐어요? 그러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 공개공지 확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로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선 나온 거죠? 그래요. 그럼 여기 봐. 이제 건축법은 이 개념을 통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야. 보세요. 건축법의 전제 요건은 여러분 대지야. 뭐라고? 대지에다가 건축물 건축하고 뭐 하는 거야? 대수선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건설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건축법상 대지는 필지라고. 건축법상 대지는 뭐라고? 필지야. 필지를 대지로 보는데, 이러한 필지에다가 그런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됐어요? 아름다워야 되고 환경 친화적이어야 돼. 따라서 모든 필지면 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면 도로라는 거하고 접해 있어야 돼요.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 필지에다가 건축법은 건축물을, 자, 누가 사인이, 그 사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건축주라고 그래. 건축주가, 됐어요? 이러한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무슨 물을?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로 하나 딱 설명해 드릴게. 건축을 하려고 그래. 됐어요? 야, 일반 사인들 건축물 건축해.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금지시켜 놨다니까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로에 접한 필지인 대지에다가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로에 접해 있는 어디에다가? 필지에다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건축물을 짓는지 설계도서 작성해서 신청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게 하면 뭐 내줄게? 건축 허가 내줄게. 누가? 시장, 군수, 필지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겠지. 됐어요? 그래 놓고 허가 받으면 너 몇 년 안에?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 그리고 다 착수했어. 그러면 너는 이거 네 거잖아. 네가 써야지. 쓰려면 뭐 받아? 사용 승인을 받아. 무슨 검사야, 승인이라니까. 뭘 받으라고요? 사용 승인. 그래요. 혼자 출제위원하고 강의하고 그러시오. 개떡같이 그냥 배우시면서 아주 그냥 그걸 되게 웃겨 죽겠네 아주. 사용 승인 받아서 쓰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네, 이게 건축법이에요. 사용 승인을 얻어서 쓰고 있던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그래요. 용도 변경, 허가, 신고, 변경 신청하세요. 대신 이 용도 변경은 무조건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알아서 합니다. 다만 건축이나 대수선 있죠? 이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에, 어디에? 특별시, 광역시에 대형 건축물 몇 층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다만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 이럴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하지만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 그런 얘기하는 거고. 됐어요? 일반 시군에서 대형 건축물 지으려고 해요. 이 얘기죠? 예.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는 그냥 허가 내주지 말고 도지사에 뭘 받아서? 승인 받아서 해주세요. 건축 허가에는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용도 변경에는 그런 거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용도 변경은 무조건 되고 누가 알아서 하는 거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법에서도, 공법 어떤 법에서도 용도 변경 나와. 누가 알아서 해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다른 자가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정리 됐죠? 네. 그러면 31번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변경 시설군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장례식장이래요. 용도는 장례식장 맞아요? 용도 변경 시설군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산업 등 시설군. 아시겠어요? 이거 구별할 줄 알겠냐고. 용도와 용도 변경 시설군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도학원은 위락시설, 시설군은 문화 집회시설군, 유스 호스텔은 수련시설. 맞죠? 어디에 들어간다고? 교육 복지시설군. 맞죠? 4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용도는 2종. 맞죠? 2종 근린생활시설 맞아요.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 무슨 또 다중생활시설을 위락시설이라고 합니까? 그거를. 아이고 이분은 진짜 하여튼 알았어요. 그래.
500 이상이면 뭐고? 숙박. 하지만 다중생활시설은 용도변경시설군으로 들어가면 영업시설군으로 통합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4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오피스텔은 용도가 뭐라고요? 업무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니까 어디에 들어가? 주거 업무시설군. 아시겠어요? 예. 32번 나오잖아요. 쉬었다 해요.